안녕하십니까, 정옥은입니다. 오늘은 또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죽고 싶은 사람도 없고 위험한 처지에 놓이고 싶은 사람도 없으면 그냥 일어나려고 살아나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고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냥 꽉 잡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마음에서 필요한 것이 저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왜 무속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시고 에이 이런 표정을 지으시나요? 어떤 이유로 그러시나요? 사기꾼들이 많아서? 무속에만 사기꾼들이 많나요? 아무튼 저는 종교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분들의 것이며,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종교를 믿더라도 그런 종교도 있었어? 하는 이런 종교까지도 믿는 분들의 그런 마음도 존경을 받아야 되고, 나름대로 그 마음이 절실하다면 그런 조그만 종교 내에서도 축복이 있더라.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은 어떤 분이 저희 신당을 찾아주셨는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옷을 아주 이쁘게 입고 오셨네. 네.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옷이 예뻐요. 항상 행복합니다. 네. 카메라를 보고 본인 네. 소개를 좀 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주고요. 애둘 엄마입니다. 저희 신당에 출연하신 모든 분들은 모두가 어떤 경우를 겪더라도 나는 당당하게 내 얼굴을 보이고 상담하겠다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왔고요. 네. 저는 제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기 때문에 드러내는 거고, 오히려 당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드러내지 않고 꼭꼭 숨었거든요, 지금. 아무튼 이렇게 당당하게 제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김현주 씨의 얼굴을 제가 바라보니까 김현주 씨는 네. 상처가 많은 분이에요. 네. 겉으로는 발랄한 척, 강한 척,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척 하실 분, 마음속에는 그동안의 세월 속에서 많은 아픔과 나름대로의 시련으로 마음을 많이 다치셨던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전부 맞습니다. 제가 한번 방울을 흔들어 보고 네. 여쭤볼게요. 네. 남자의 덕이 없어, 아버지의 그늘도 없어, 대단한 폭군의 밑에서 큰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맨날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오늘은 그냥 지나갈까 걱정이 태산 같고.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란 겁니까? 네, 맞습니다. 항상 불안한 환경에서 해가 질 때 되면 아빠 저거라. 퇴근 시간이 응. 항상 두려웠고, 지금도 항상 불안하고 우울합니다. 그게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가슴속에 박혀있는 그런 어떤 아픔이기 때문에 혹시나 내 남편한테서 또한 어렸을 때의 그 생각이 자꾸 상기되면은 그러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으로 또 하루하루가 가고 있다는데, 지금은 행복하세요? 아니요. 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이들도 저처럼 상처받을까봐 전전긍긍 항상 하고, 그냥 이유 없이 아기 때부터 불안했으니까 그 불안함이 계속 되고, 그냥 이유 없이 우울하고, 항상 밝은 척, 사람들 앞에서 인간관계는 잘 유지할 수 있지만 뒤돌아서면 항상 뭔가가 부족하고 그런 마음이 들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제일 많습니다. 어려서 왜 아버지가 왜 많이 이렇게 가정 폭력이 심하셨었나요? 부모님이 항상 매일 싸우셨고, 막 뭐가 날아다녀? 날라다니고 흉기도 뭐야? 뭐가 어쨌다고요?
칼을 응. 엄마의 손에 찌르는 걸 봤고 엄마의 성격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 둘의 싸움을 항상 저는 지켜봤고 기억날 때부터 그냥 항상 두려웠습니다. 항상 같이 죽자고 그 생각밖에 없어요. 어렸을 때는 행복한 기억 전혀 없습니다. 아니 집안에 그런 흉기가 있다면 과도나 무슨 맞습니다. 식칼이나 과도. 이것밖에 더 있어요? 과도 맞습니다. 그런 과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기를 이렇게 찌르더라고요. 그럼 막 또 막 하고 소리를 지르고 뭐 난리가 나고 또 애들은 막 그냥 하고 절규를 하고 막 이런 분위기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절규 안 했습니다. 그러면 문 닫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려움에 벌벌 떨다가 응. 그 후에는 감정이 없어지더라고요. 또 싸우는구나. 저는 칼조차도 무섭지도 않아요. 그냥 칼이구나. 그런 생각인데 언니는 1살 많은데 언니는 항상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우냐고. 왜 우리가 상처받고 울어야 되냐고. 울지 말라고 했고요. 남동생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잘 못 봤어요. 그런 부분을. 그런 어떤 환경이 얼마 정도 지속이 됐습니까?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저한테만 지속했습니다. 본인한테만 지속됐다는 게 뭐예요? 난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저는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이었고요. 저는 같은 지역에서 집안에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직장을 다녀도 항상 통금이 10시였는데 8시나 6시 되면 소리를 질렀어요. 전화 와서 엄마가 어디냐고. 그리고 사람 왜 만나냐고. 만나지 말라고. 근데 집에 가면 항상 엄마의 감정이 기분이 안 좋으면 저는 항상 욕을 먹었어요. 이유 없이 나가 죽어라. 너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 저는 항상 그 말을 듣고 아니면 할 거 없으면 술집이나 나가라. 근데 저는 20살 때부터 저 혼자 집이 어려운 것도 아니었어요. 부유했어요. 저한테는 술집이나 나가라고 그냥 지나가는 듯이 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부모가 부모님이라고 하고 싶지도 않고요. 아버지한테도 손찌검을 당했어요? 네, 20살 때 조용히 초저녁에 친구랑 전화 통화한다는 이유였는데 알고 봤더니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끝까지 뺨 맞았습니다. 저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면 인정 안 하거든요. 한두 대가 아니었어요? 그럼요. 몇십 분을 맞았고 그게 안 되니까 제가 가만히 울지도 않고 가만히 맞고만 있으니까 옆에는 카세트를 집어 던지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도 항상 이유를 만들었어요. 저는 정말 하지 않았는데 그냥 아빠가 회사 갔다 오면 엎드려 뻗쳐. 그리고 엄마가 잘못했을 때도 너는 부모니까 무조건 빌어. 근데 김현주 씨 제가 이렇게 보면은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선 아픔도 많고 미안합니다. 아까 방울을 흔드는데 피가 비쳐요. 하혈 많이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병원 가봤어요? 네. 그냥 스트레스성, 예민하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올 내년에는 병원에 가셔서 시술이든지 수술이든지 이런 쪽으로 어떤 본인의 몸을 간수하셔야만 문제없다 이렇게 저희 신명들께서는 말씀하시는데 네. 그쪽이 혹시 부인과라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제가 2번 사실은 아이를 잃었습니다. 밑에. 근데 2번 잃고 나서 몸이 굉장히 안 좋아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월경 주기가 되면은 저도 느끼고 그냥 이상하게 그냥 느낌이 와요. 제가 그냥 가봐야겠다. 이유 없이 그냥 가봐야겠다. 항상 무슨 일이 있더라고요. 계속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내과 쪽, 제가 위가 안 좋은데 위가 아니라 산부인과 쪽에 가게 될 것 같다라는. 부인과야. 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월경이 있었는데 그 생각을 더 강하게 했었거든요. 이번에 조금 이상해서. 주기가 아닌데도 굉장히 많이 하혈을 하게 되거나 네. 아니면 통증이 오거나 네. 하는 이런 직위를 저는 받았거든요. 맞습니다. 맞나요? 네. 근데 병원에서는 가면 뭐 신경성이다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나를 안심은 시키지만
나는 조금 큰 병원으로 가봤으면 좋겠는데 다니시는 병원이 큰 병원이신가요? 대전에서는 조금 큰 병원입니다. 대전이 아니라요. 네. 서울로 오셔야 돼요. 네. 서울로. 그래서 조금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하고 진정한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를 아셔야만 치료가 된다 하시니까 이 점을 올 내년에 절대로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굉장히 센서티브해지고 때때로는 굉장히 전사가 되는 네. 그런 어떤 이중의 어떤 성격을 두 가지의 성격을 갖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잘못하면 일을 저지를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극과 극의 생각 속으로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극과 극의 생각을 하는 성격이에요. 약을 먹지 않나요? 많이 먹습니다. 그러면 안 먹을 때와 먹을 때와의 차이는 뭐가 있는 건가요? 신경질이 계속 나고요. 안 먹을 때는. 근데 화를 막 주체할 수가 없고 아이들이 있어도 갑자기 새하얗게 변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죽으려고 해요. 남편이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 안 해봤나요? 해봤습니다. 음. 근데 그거를 알았고 고칠 수만 있었으면은 제가 10년 넘게 노력했거든요. 근데 주위 환경이 안 되면 전문가들이 절대 안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포기했고 그냥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제가 힘드니까. 왜냐면 그 부작용을 알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이용해서 등지고 싶어서 이틀 정도 뭐 기억이 없었던 정도 있습니다. 몇 알을 먹었어요? 셀 수 없습니다. 저는 그저 셀 수 있는 정도로 먹지 않습니다. 왜냐면 죽으려면 정확하게 죽어야 하기 때문에. 이 어른 마음을 네. 차분하게 해동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만 네. 정작 본인이 본인 마음을 쓰다듬고 어른 마음을 해동시켜야 된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나요? 많이 해봤지만 음. 공부도 해보고 상담도 해보고 남한테는 기대고 싶지 않고요. 남한테 얘기해봤자 제 입만 아프더라고요. 감정 소모만 하고 또다시 그 기억만 되짚는 거거든요. 당연하지. 네, 그래서 저는 저 혼자 취미생활, 그래서 꽃을 시작했고요. 그럼 지금 어떤 꽃꽂이를 공부하고 계시나요? 플로리스트, 사업자 내고 플로리스트를 하는데 음. 이게 또 시장 쪽을 파악하다 보면 지금 불경기라서 아이들도 봐야 하기 때문에 근데 가장 네. 중요한 것은 김현주 씨의 성정이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자주 하기 때문에 네. 클라이언트들, 고객들도 내 마음에 맞으면 편안한 상담과 결과가 나오겠지만 중간중간에 나의 마음을 건드리면 네. 여지없이 나의 성격이 폭발해서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많이 냈다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런 경우 있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서 저는 딱 잘라 거절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중간에 이렇게 진도가 나가다가 관둔 거예요?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절대 중간에서 끊는 법은 없고요. 네. 몇 번은 해드려요.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는데 저는 솔직히 손해보고 해드려요. 근데 고객들은 그 이상의 것을 원하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마이너스가 돼도 해드려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선을 넘었을 때 저는 거기서는 딱 잘라 거절하고 뒤도 안 돌아보는 성격이에요. 아무튼 본인의 똑 부러지는 성격이 네. 나쁘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지만 네. 본인이 어떤 사업을 사업화해서 플로리스트로 명명되어질 때까지는 네. 많은 인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본인은 나름대로 자아가 굉장히 두터워요. 그래서 내 세계 속으로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을 정도의 벽의 두께예요. 어쨌든 김현주는 굉장히 좋은 운 속에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이름도 날리고 내가 하는 일 속에서 재능도 사람들에게 많이 호평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런 시기가 와 있어요. 네. 해서
나는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내가 정하는 거고 내가 내 인생을 엮어나가듯이 네. 이제 앞으로는 어두운 생각 그만하시고 네. 그런 뭐 여러 가지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던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 모두 내 던지시고 본인이 빛나고 본인의 말 속에 사람들이 와서 어머 맞아요 하면서 화기애애한 얘기가 오고 가고 그로 인해서 본인의 아팠던 감정도 상대편으로 통해서 또 힐링되는 이런 밝은 시대 속에 사는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2, 3년 후에는 본인 나름대로의 분명한 집이 생기고 공간이 생기고 문서가 생긴다는데 네. 본인이 집을 짓거나 집을 사거나 아니면 새로운 공간 속에 본인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시고 있지 않나요? 네, 오늘 부동산 엄마한테 말했습니다. 내후년이나 되면 네. 올 내년에는 안 돼요. 네. 조금 더 진지하고 신중해야 되고 내후년만 되더라도 본인 명의로 된 반듯한 본인의 공간에 아름드리 꽃들이 화려하게 펴있고 향기가 만발하는 훌륭한 공간이 나에게 만들어지네. 아시겠죠? 네. 아무튼 행복한 마음을 갖고 본인의 인생을 확고부동하고 활기차고 당당하게 가꾸는 주인공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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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집은 희한하네요. 재산에 대해서 지들끼리 다 나눠 가지고 나는 완전히 골방 신세였던 것 같은데. 네, 제가 막내거든요. 네. 내 언니 오빠가 있는데 포기하라고 해서 오빠들이. 제가 엄마랑 이렇게 모아둔 금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 작은 오빠가 갖고 안 주고 막 그러니까 제가 수급자니까는 생계비 받고. 아니 대부분 형제들이 있으면 막내가 불쌍하다고 막내한테 모든 것을 다 밀어주는데 그 집은 희한하네요. 답답하고 제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